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증시프리즘 김종학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코스피가 2,600선 후반까지 올라섰네요. 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이 예상보다 약해질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예. 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44% 오른 2,670선, 코스닥은 강보합권인 891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이 부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긴 했지만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국 내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나쁜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고용이 나빠지면서 오히려 인플레 압력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시장에 조금 더 낙관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다 미국의 압박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오펙 플러스가 증산 확대에 합의를 하면서 시장이 안도하는 모양새를 오늘 연출을 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달러화 강세도 지금 진정 국면인데 이로 인해서 한국 시장 내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다소나마 살아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 자금도 매수를 재개하면서 카카오가 장중에 3%, 삼성전자 등 이른바 국민주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관 자금까지 동반 매수가 이어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LG화학, 셀트리온 등이 장중에 1에서 2% 아주 좋은 흐름을 오늘 보였습니다. 예. 이 주식 시장은 진정되는 느낌인데 종잡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환율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지금 어제 하루 만에 15원 가까이 튀어오르더니 오늘은 또 10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월말과 월초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을 지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해드린 대로 오늘 밤에 앞서 간밤에 미국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었잖아요. 예.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비오펙 협의체 이 오펙 플러스가 비정례 회의를 열어서 석유 증산의 속도를 내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7월에서 8월 사이에 하루 생산량을 64만 8천만 배럴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기존 증산 규모인 43만 배럴의 50%를 더 늘린 규모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올해 초부터 배럴당 $100를 돌파했던 원유 가격을 진정시킬 수 있는 재료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이 공개된 이후 미국 달러 인덱스는 102포인트 선에서 주춤한 흐름을 보이면서 101선으로 안정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달러 수요가 몰리면서 급등했었던 원달러 환율,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진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지난달에 무역 수지가 2달째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데다가 또 월말에 수입 업체들의 달러 수요, 결제 수요가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올랐던 환율이 지금 가라앉는 흐름입니다. 예. 중요한 건 앞으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 이런 방향성일 텐데 금융시장의 전망으로는 1,200원 밑으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융투자업계 전망을 보면 환율 저점은 1월에 1,187원까지 떨어졌었는데 과거 우리나라의 환율 여러 가지 변동 기록들을 봤을 때 많이 올라도 1,320원 선까지 오른 뒤에 그 밑에서 오르내릴 수 있겠다 정도의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가 관련해서는 간밤에 미국의 고용 지표 발표도 있었지만 유가 관련해서는 오펙 플러스 증산 합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급한 불은 좀 끈 셈이죠. 상당히 서구권 국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에서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고 그동안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결정이 간밤에 나왔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과 러시아를 포함한 비오펙 이런 산유국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증산할 여력이 있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쿠웨이트 등으로 좁혀집니다. 이 나라들이 이번에 증산을 하겠다라고 합의한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예. 왜냐하면 미국과 한동안 관계가 나빴었던 사우디가 이번 결정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서방 국가들이 산유국들에게 지속해서 여러 가지 증산 압박들을 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입장이 이번에 180도 바뀐 겁니다. 예. 배럴당 지금 원유가 $120를 앞둔 상황에서 인플레 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또 뉴욕타임스 등에서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11월 선거를 앞둔 바이든이 사우디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면에서도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실마리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재료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하루 20만 배럴 더 늘리는 수준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일단 전쟁 이후에 러시아 생산량이 줄어든 게 거의
하루에 한 100만 배럴이 넘는다라고 하는 데다가 때마침 이제 중국도 지금 봉쇄가 풀리고 있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이동량이 또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물가가 이래서 좀 진정이 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당장 다음 주에 미국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공개를 한다면서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다음 주에 공개가 됩니다. 바로 딱 일주일 뒤인 6월 10일 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됩니다. 시장 예상으로는 지금 지난달 그 발표에 비해서 약간 정점을 지나면서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거다라는 기대를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월가 예상치로 보면은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가 8.1%, 근원 소비자 물가는 6% 정도로 예상을 하면서 전월보다는 0.2%포인트씩 내려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월 말에 파월 연준 의장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만나면서 미국이 굉장히 물가 잡기에 지금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폭에 따라서 이 긴축의 속도가 조금 더 늦춰질 수 있을지 이런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6월 이후에 또 시장의 향방도 여기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날들 이벤트들을 보면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10일에 있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예. 종목들을 보면 하나투어와 FNF, 메리츠화재 등 7개 종목이 코스피 200에 들어가고 위즈익 스튜디오, 골프존, 다날 등 12개 종목이 코스닥 150에 새로 편입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김종학 기자였습니다.